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지금 복역 중이죠. 지금 김호중 씨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가 나왔다는데 하재근 평론가의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김호중 씨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고 있다라고 해서 네. 화제가 되는 건데 일단 최근에 김호중 씨가 팬들한테 쓴 자필 편지가 알려졌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나의 팬들 그리운 마음 담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25년 2월 12일 김호중 드림 이렇게 썼는데 네. 이 2월 12일이 지난달 김호중 씨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던 날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편지가 이제 한 달 정도, 한 뒤늦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 편지를 자필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알려졌는데 최재명 교수님. 예. 글쎄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에요. 자필 편지니까 어느 정도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해석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세상은 자신을 향해서 그런가 봐요. 뭐 그렇게 뭐 뉴스나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겠죠. 아유, 김호중 잘 나가던 김호중 이제 이 일로 모든 걸 잃었어 라고 제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뭘 얻었단 말일까요? 최재문 교수님이 해석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팬들의 단단한 응집력, 본인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팬들한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일정 부분 좀 감안한다고 하면 이렇게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게 지금 모든 걸 잃은 것이 아니고 뭔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반성이나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깊이 참여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팬들한테도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얼마나 믿고 의지해주고 끝까지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저런 행동을 해서 팬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뭐 남아있는 분들도 상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저런 행동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도 받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 분명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팬으로 산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얼마나 큰 좀 굴레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아하지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서로가 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또 하나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네. 떠나지 말아달라는 호소라고도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당신들, 팬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발 끝까지 버텨주세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또 다른 어떤 김호중 씨의 여러 가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혹시나 지지를 처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고 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고서 본인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일정 정도 본인의 의사가 담긴 그런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옥중에서 지금 전해진 김호중 씨의 자필 편지. 그런데 이 내용 말고도 메시지가 더 있다 이런 내용도 뭐 얘기가 들려요.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더 있습니까 내용이? 예, 김호중 씨가 그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그 반성문을 100여 장을 제출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 썼던 반성문의 총 수가 100장이 훨씬 넘습니다. 계속해서 써왔는데 일단 지난해 5월 달에 뺑소니 사고를 냈고 네. 지난해 11월 달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가 됐는데 당시에 선고를 앞두고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는데 네. 그때 공판 앞두고 반성문 60건을 제출을 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오는 19일에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네. 그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100장 정도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김호중 씨 팬분들은 더 궁금할 수도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반성문 장수가 늘어나면 형량 낮추는 데 조금 도움돼요.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뭐 한 장 몇 줄 달랑 써서 반성문 내는 것보다 열심히 정말 성실하고 진심 어린 반성 의지를 담아서 그걸 표현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반성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도 무조건 뭐 100장이면 얼마를 감형해주고 200장이면 얼마를 감형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수나 분량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탄원서를 물량 공세를 한다고 해서 양형에 반영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네. 진정한 반성 의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심에서 인정된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항소심에 와서 오히려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반성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에서는 진정한 반성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다가 네. 1심에서 양형 사유로 참작될 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된 형량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적으로 양형이 낮춰질 어떤 그런 양형 사유가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반성문도 제출했으니까 재판부를 믿겠죠. 이 김보중 씨 측이.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도 차분하게 뉴스파이터와 함께 따라붙어 보기를 바라보겠습니다.